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판결입니다. 그라운드 위에 쓰여진 한 편의 기소장입니다. 김준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축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관이 되어 하나의 왕조를 무너뜨린 그 죄악을 심판할 것입니다. 한때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이름 울산, 이제는 치욕적인 강등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양에게 당한 1대3 패배는 그저 골마 터진 상처를 건드린 마지막 손길이었을 뿐입니다. 이미 그 잔은 찰만큼 차 있었습니다. 끝없는 권력 다툼으로,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으로, 그리고 감독 한 명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는 데는 처참히 실패한 라커룸의 그 추악한 쿠데타로 말입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청구서는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그 빚을 처절하게 갚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증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라운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증거, 바로 조현우의 그 페널티킥 선당입니다. 정말 영웅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아니, 틀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증거입니다. 왜냐?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팀에서 개인의 재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한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현우는 그 두 손으로 슈팅은 막아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가 침묵으로 동조했던 그 썩어 빠진 시스템의 부패까지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부신 선방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 위에 잠시 피어난 아름다운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잠깐의 위안이었을 뿐 죽음이라는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죠.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보죠. 바로 김민혁의 퇴장입니다. 여러분, 저 태클을 개인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건 실수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입니다. 방향을 잃고 규율을 잃고 고삐를 준 사람마저 사라져버린 팀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상 말입니다. 왕놀이에 빠진 선수들이 스스로가 법이라고 착각할 때 혼돈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태클은 상대 선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자기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무력감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익사 직전의 사람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바로 붕괴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왜냐? 파벌과 암투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팀은 절대 견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점골 허용, 선수 퇴장, 이런 작은 파도 하나만 덮쳐도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후반전의 그 무기력한 모습은 전술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리더에 대한 존중도, 팀의 규율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쫓던 집단의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울산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불필요한 감독은 사라졌고 라커룸의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증명해냈으며 선수들이 주인이 되는 위대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그들이 피땀 흘려 세운 영광스러운 왕국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모두 똑똑히 보십시오. 강등이라는 차가운 단두대를 향해 브레이크도 없이 맹렬히 돌진하고 있는 이 처참하고도 비참한 순위표를 말입니다. 아니, 그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그 반짝 승리들요? 그건 잠시의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진통제였을 뿐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짜릿한 착각, 우리가 옳았다는 통쾌한 희열, 거봐 우리가 맞았잖아 라고 서로를 치켜 세우며 환호하던 그들만의 리그, 정말 달콤했겠죠. 하지만 모든 약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약효가 떨어지자
잔류전쟁이라는 끔찍한 금단 현상이 온몸을 비틀고 찢어놓는 진짜 고통이 지옥처럼 덮쳐온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통제로 잠시 감춰뒀던 그들의 진짜 실력, 아니 차라리 실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들의 진짜 바닥이 온 세상 앞에 변명할 여지조차 없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라커룸이라는 좁디 좁은 참호 속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두 단의 수십 년 역사와 팬들의 자존심과 K리그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이 거대한 전쟁 전체를 지금 이 순간 패배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승리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승리 자체가 곧 패배의 서막이 되는 역사상 가장 공허하고 어리석은 승리, 바로 피로스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승리의 대가로 자신의 모든 정예병력을 잃어버린 피로스 왕처럼 그들은 감독 한 명을 내쫓는 대가로 팀이라는 전부를 강등이라는 나락으로 스스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두 발 뻗고 잠자던 집에 스스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어리석은 방화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따뜻하다고 이제 자유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린 폐허 속에서 그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추락을 지켜보는 우리가 과연 울산을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땅하고 지극히 정의로운 징벌입니다. 여러분, 강등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청입니다. 이 팀의 뼛속까지, 아니 DNA까지 깊숙이 파고든 그 오만하고 역겨운 선수병이라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평범한 치료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강등이라는 충격 요법만이 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마지막 수술칼입니다. 이것은 유니폼 등 뒤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이 가슴팍에 새겨진 클럽의 엠블럼보다 더 위대하다고 착각했던 그 왕놀이꾼들에게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깨우쳐주는 가장 비싸고도 아픈 수업료입니다. 클럽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제라도 뼈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선수들이 휘두르는 검은 권력 뒤에 숨어서 그저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며 비겁하게 침묵으로 동조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트런트를 향한 그라운드의 가장 준엄한 판결입니다. 당신들의 그 나약함, 그 비겁함의 대가가 고작 순위 몇 계단 하락하는 것 따위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그 대가는 바로 당신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냈어야 할 왕조 전체의 명예와 역사와 팬들의 자존심, 그 모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패배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비겁해서 참아내리지 못했던 그 판결을 바로 저 푸른 그라운드가 대신 내린 것입니다. 어쩌면 울산이라는 팀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번은 처절하게 죽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강등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모든 오만과 부패를 불태워버리는 신성한 정화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